안녕하세요. 과학 정진유 선생님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번에 같이 풀었던 시험 대비 프린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화학변화와 물리변화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야지만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을 푸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것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방금 말했던 화학 변화를 반응식으로 나타낸 문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든다는 것은 분자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고르니까 변하지 않는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분자가 무엇인지 원자가 무엇인지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분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1이라는 숫자와 앞에 합쳐졌을 때 분배 법칙으로 곱했을 때가 원자의 개수가 됩니다. 복습을 하면 탄소의 분자수는 라고 말하면 안 되네. 복습하면 일산화탄소의 분자수는 2개입니다. 산소의 분자수는 1개죠.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분자수는 2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서 이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에서 탄소의 원자수를 물어본다 라고 물어보면 여기 보이지 않는 1과 분배 법칙에서 2개라고 해야 되고요. 산소의 원자수는 4개가 되겠죠. 이렇게 분자와 원자의 개수를 화학 반응식을 보고 알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도 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 다시 한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여러 개 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과학 교과서 18쪽과 19쪽을 보시면 교과서 18쪽과 19쪽을 보시면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 교과서 뒷부분에 답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초반에 유튜브 강의로 올린 적도 있습니다.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이란 산소를 가지고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테인을 가지고 산소와 반응을 해서 어떤 물질이 발생하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네요. 이때 우리는 이 열을 가지고 뭐 밥을 해 먹든지 아니면 난방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탄가스를 가지고 연소 반응을 일으켰을 때 화학 반응식은 우선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수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2개인데 4개네요. 따라서 앞에 2라고 써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보니까 산소가 2개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산소가 또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총 4개가 되니까 왼쪽에 2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총 4개를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를 보니까 앞에도 하나네요. 그래서 니은은 그냥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구리와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성물입니다. 구리와 산소가 만나면 산화구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마그네슘을 만듭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 다 산화구리에 대한 문제를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를 나타내는 문제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마그네슘은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구리 8g을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화학식으로 쓰면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를 만든다. 화학식까지 맞춰주면 자, O2니까 앞에 2라고 써주고요. CU가 2개니까 앞에 2개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산소를 만나 구리가 산화구리가 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그럼 이 반응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8g이라고 했으니까 금속이 바로 구리가 되겠죠. 그리고 생성물은 이게 생성물이니까 CuO가 성성물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구리와 산소의 관계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구리가 8g인데 8g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4g을 가지고 보는 게 좋겠네요. 2배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 구리를 찾습니다. 이때 생성물은 5g이네요. 그럼 이걸 써보면 구리가 8g일 때 구리가 4g일 때 생성물이 5g이 나오네요.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산소는 1g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1g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우리는 4g일 때 1g이라고 했으니까 2배를 해줘서 2g이라고 쓰셔야겠네요. 이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산화구리가 30g으로 바뀌었을 때는 얼마인가? 6배가 됐기 때문에 다 6배씩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24, 구리는 24g, 산소는 6g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시험 문제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해석해서 그람수를 구하는 문제 연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속력은 거속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단위를 맞춰줘야겠죠? 18km를 여기 나와 있는 18,000m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15분이 됐다고 했으니까 초로 바꿔주면 15 곱하기 60 하니까 900초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알려고 하는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은 900초, 거리는 18,000m. 그래서 900, 00 두 개 없어지니까 20m/s.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거속시를 가지고 먼저 풀 수 있어야 되고 단위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보는 문제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연속사진에 대한 연속사진기에 가지고 물체 속력 변화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 지금, 미래로 가는 부분, 현재라고 얘기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이 과거, 이쪽이 현재. 그래서 왼쪽 부분이 이미 있었던 전의 거, 지금이 현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이 일정하게 찍히고 있는데 점이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속력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 연속사진 그림입니다. 이처럼 이 그림을 보고 속력이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에 대한 문제도 냈습니다. 그리고 등속 운동에 관련된 문제도 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속력이 빨라질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정하게 속력이 빨라지면 이렇게 되겠죠. 속력이 일정하면 우리 등속 운동 이렇게 되겠죠.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이 등속일 때, 점점 빨라지는 가속일 때 등가속, 이거는 감속. 요 그래프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8번 문제, 여기 8번 문제, 그림과 같은 어떤 물체에 따른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속력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중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그래프겠죠. 자, 그래서 등속 운동이 아니라 가속 운동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유 낙하 운동입니다. 물건을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단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일정한 등가속이 됩니다.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일정히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줄어드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인 경우에 마찰력이 없어야 일정하게 가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2초일 때 속력은 5m다. 5m/s이다. 이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거속시로 구할 수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속력이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2초일 때는 우리가 2초일 때 속력이 5m/s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2초일 때 반이 되겠구나. 5m/s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초일 때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자, 4초일 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려면 거속시로 풀면 안 된다고 했죠. 거속시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이 거리는 등속 운동일 때에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넓이를 구해야 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넓이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2분의 1의 값을 해서 4 곱하기 10 해서 40의 2분의 1, 20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운동을 한다.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운동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한다. 네,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는 가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번에서 3번이 답이 되게 하려면 등속 운동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만큼 갔을 때 이만큼의 거리가 일정하게, 이만큼 갔을 때 이만큼 일정하게 되죠. 그런데 위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는, 위 그래프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만큼 이동했을 때, 시간이 이만큼 이동했을 때는 이만큼 증가했다가 이번엔 이만큼 증가했다. 서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등속 운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마찰력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일을 할 때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얘기했죠.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여기서 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마찰력에 대항하는 힘과 중력에 대항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밀 때는 마찰력에 대항하는 힘을 쓰고 위로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항하는 힘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가에서 일을 할 때 10 곱하기 5를 해서 50 더하기 위로 올리는 경우에는 마찰력이 아니라 이 무게에다가 곱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무게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해서 20 곱하기 2 해서 40, 총 9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번에는 올린 후에 이동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올렸을 때 20N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옆으로 간 경우, 이때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건을 들면서 이동한 경우에는 힘의 방향과 일의 이동하는 방향이 직각인 경우에는 0이라고 했었어요. 힘이 0. 따라서 이때는 1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1이 없다. 그래서 들어 올린 것만 계산하면 된다 해서 40.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잘 알아두시면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2kg은 민 물체를 2.5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낙하시킨 것이다. 자, 저희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배웠죠.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고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냈어요. 위치 에너지는 9.8 mh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m은 질량을 말하고 v는 속력, h는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 마지막 10번 문제는 선생님이 위치 에너지만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속력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문제를 내는 문제도 냈습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도 알아두시고 위치 에너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존재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곧 위치 에너지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는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은 시점, 위치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먼저 구해주겠습니다. 2분의 9.8 m이 2, h가 2.5m. 그래서 49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49줄이고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디서나 어디 위치에서나 다 49줄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2.5m 있을 때는 49줄이 곧 역학적 에너지이면서 위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질문은 뭐냐면 0.5m예요. 그래서 0.5m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 변하지 않는 역학적 에너지죠. 0.5m일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49줄. 자,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는 변하겠죠? 근데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없어요. 속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49에서 빼면 되겠네요. 위치 에너지를 구하려면 9.8 meh는 0.5 그래서 9.8줄이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49에서 9.8을 뺀 39.2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위치 에너지는 9.8 mh다 라는 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피시고 선생님과 함께 복습할 만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교과서 18쪽부터 19쪽에서 화학 반응식 연습해 보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8쪽 여러분들 48쪽을 보시면 1번, 2번, 3번 문제를 꼭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김희경 선생님과 함께 했던 구름과 강수 교과서 보시면 김혜경 선생님이 찝어주셨겠지만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70쪽에서 72쪽, 73쪽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70쪽에서 73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압에 따라서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고 없어지는지 나와 있는 부분 80쪽부터 시험 범위까지
80쪽부터 91쪽까지 여러분들 바람의 발생 원리, 기압이 무엇이고 상승, 하강, 그다음에 해류풍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기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고 전선의 종류와 다양한 전선으로 인해서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등속 운동하고 자유 낙하 운동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서 100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쪽부터 104쪽까지. 그래서 우리 등속 운동의 예 논술 문제 냈었죠.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106쪽부터 자유 낙하 운동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력을 가지고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시는지, 일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교과서 124쪽까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125쪽, 124쪽에 문제가 나와요.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위주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뒷부분에 6단원이 있습니다. 6단원 보시면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관계 알아보시고 교과서는 198쪽부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말고도 204쪽까지는 위치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그래도 온라인 클래스나 수업을 들었으니까 어떤 부분을 냈냐면 자석으로 만든 전기 에너지는 안 냈고요. 208쪽 부분은 내지 않았고요. 선생님이 213쪽 부분만 시험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한번 훑어보시고 시험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고 분명히 많은 학생들이 100점을 맞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학교도 잘 오지 않고 3주에 한 번씩 격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선생님이 드렸던 프린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과 공부하기 힘든 조건을 파악해서 문제를 최대한 쉽게 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강의도 만들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보시고 충분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